조회수 안 나올 거 알지만 너무 중요해서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영아기에는 아이들이 자신이 느낀 것이나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등에 대한 표현을 미술, 음악, 춤으로 할 수 있지요. 네. 그 중에서도 미술이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성도 발현이 되잖아요. 아이들의 미술활동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요즘은 엄마표 미술이라고 검색하면 와, 저희가 봐도 이거 애가 한 거 맞아? 그 정도로 정말 멋지고 대단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똥손 엄마? 네. 저요. 이런 블로그나 SNS가 오히려 더 주눅들게 만들고 더 엄두가 안 나 자신이 없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죽하면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소셜 미디어에 인증샷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우울함을 겪는데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요. 아니, 이게 갱년기인 줄 알았더니 저거였네, 저거. 나 사시충기인 줄 알았더니 카페인 우울증이었어. 우리도 유치원에서 한미술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화려한 피드를 보면서 아이랑 미술을 한다는 것이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똥손 엄마 입장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문화센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3, 4세 시기에는 결과물보다는 미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엄마가 하지 않기로 해요. 엄마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기관에서 대체할 수도 있지만 3, 4세 시기에 오감놀이를 활용한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감을 이용한 활동들은 미적인 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 기본 요소와 연결이 되니까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오감을 활용한 놀이가 곧 미술 놀이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아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놀이는 집에서 흔히 가지고 있는 두부나 밀가루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기는 하죠. 저는 정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능한 정리가 손쉬운 것들을 활용했었어요. 신문지 찢어가지고 뭉치고 근데 그것도 비염에 먼지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요즘은 신문을 잘 가정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다양한 종이 집기 같은 것도 오감 탐색이 되겠고, 그리고 저는 24개월 지났을 무렵에 이제 데칼코마니 해가지고 네. 미술놀이를 했었는데 반드시 했던 건 그 데칼코마니의 모양을 보고 작품명을 짓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행했었고, 클레이 같은 것도 굴리고 막 이렇게 밀고 이런 것보다 너무 재미없잖아요. 엄마가 또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전 똥손이어가지고 그걸 자르거나 모양을 찍어서 아이들이 조금만 손을 대도 멋지게 보이는 것들 위주로, 정리가 아주 쉬운 것 위주로 가정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 정리 때문에 네.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때 아이랑 밀가루 놀이 많이 했었어요. 어이구 힘들어. 그냥 가루로도 놀고 아이고야. 반죽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밀가루 놀이 많이 했었고, 물감 놀이도 그냥 전지 하나 펴주고 네. 마음껏 거의 아이가 이제 발로 밟고 다녔죠, 물감을. 저는 물감을 못 쓰는 선크림 섞어가지고 몸에 바르고 욕조에 넣고 그래서 했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헛쌤은 똥손이 아니에요. 네. 거의 전공자와 같은 미술 솜씨를 가졌는데 뭐 노는 거는 비슷하네요. 물가루 놀이 했다니까. 네, 저는 자연물 놀이 뭐 항상 좋아하기도 하고, 네, 아이랑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자연에 내놓으면 아이들은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뭘 갖다 주지 않아도 스스로 너무 잘 놀잖아요. 돌멩이 모아 동그라미도 만들어보고, 모래놀이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모래놀이감을 한 10명이 놀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친구들 다 같이 놀다가 몇 명이 바뀌죠. 그룹이.
같이 놀던 애들이 집에 가고 또 새로운 애들이 와서 놀다가 이게 누구 것이냐 하면 맨 나중에 남는 저희 아이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모래놀이도 참 많이 했었고요. 모래놀이와 같이 이렇게 수도가 같이 있는 곳이면 정말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집 앞에 놀이터는 물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도 길러다가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도 막 가는 것도 보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물 놀이 가장 좋죠. 이렇게 어렵게 뭐 미술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기본 재료로도 정말 아이랑 재미있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어렵지 않고 아이랑 재밌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재료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색이 진하고 두꺼운 것이 좋기 때문에 크레파스가 가장 좋은 도구가 되고요. 더불어서 뭐 색연필, 연필, 사인펜 이런 것들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도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아이 주변에 두어서 언제든지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벽지는 어떡하죠? 늘 주던 스케치북에서 벗어나 다양한 크기의 종이도 주시고 매끈한 종이, 울퉁불퉁한 종이, 박스도 너무 좋아요. 다양한 재료를 주시면 아이가 그리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요.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붓의 사용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이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라 하니까 붓도 주고 뭐도 주고 하시는데 이때는 붓을 잡기도 조금 힘들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붓보다는 아까 이야기하신 크레파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대신 또 물감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면 뭐 스펀지나 이런 것들로 찍기나 과일을 뭐 반 잘라서 거기에다 뭐 당근 모양 도장을 만들어서 찍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굴리면 다양한 모양이 나오는 그런 것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돌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박스 같은 거 오려서 붙이면 그렇죠. 아주 훌륭한 돌돌이가 되죠. 네. 이 시기에는 무의미한 선을 아무렇게나 그리던 나나기 시기를 벗어나면서 점차 이제 조금씩 형태를 알 수 있는 전도시기라고 하죠. 그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구 낙서처럼 보이던 것에서 조금씩 아이는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에 뭐 이렇게 길쭉한 선 하나 그려놓고 이게 엄마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또 그거 보고 감동의 눈물을 나를 그렸어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뭐 네모 하나 그려놓고 자동차야 이렇게 하기도 하는 이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엄마는 그런 형태들이 보이는 상황이 되면 엄마가 기본 도형을 그리는 것도 알려주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그려보는 것도 좋고요. 뭐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려고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재료도 주고 탐색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기 외에도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점토나 모래놀이, 물놀이 같은 경우는 소근육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도 있지만 소근육 발달과 미술 활동은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소근육 발달이 되면 미술적인 감각도 뭐 저절로 되겠죠. 화려한 피드, 화려한 사진의 SNS 게시물에 현혹되어서 괜히 주눅 들지 마시고요. 오감 활용 놀이로 아이들의 미술 감각을 깨워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이어지는 5세에서 7세를 위한 미술교육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